사실 오늘 아침에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이 한 20여 명, 20명 정도가 의원들이 모였는데 뭐 현장에서 2, 30명? 뭐 정확하게 숫자가 한 2, 3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불법 체포 끝까지 막아서겠다. 뭐 체포영장 집행 중단해라. 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판사 출신인데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법을 제일 잘 알 텐데 이렇게 불법 영장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의원 다음번에는 또 배지 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저도 아는 분들인데 이러한 황당한 얘기를 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처량하기도 하고 참 인간적인 연민도 느끼고 저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잖아요. 엊그젠가요? 조경태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에게 제발 잘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한 사람 뽑아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민주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 국민의힘 동료 이상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이제 관저 앞에 30명 정도가 갔다고 그러는데 그 의원들이 맞겠습니다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제가 볼 때 앞에서 그냥 좀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지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극우 지지자들 지금의 볼 때는 국민의힘의 주류로 들어선 극우 지지자들을 향해서 제가 막으려고 왔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않았냐. 실제 막을 뭐 몸을 던져서 막을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영남이니까 비례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수도권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렇게 유리한 지역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왜 이러한 장소에 나타나서 해교한 소리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요. 뭡니까? 다음 총선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하려고 그래요? 네, 경선에 일단 받아서 일단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만약 대선에 나가게 되면 서울시장 또 본인이 분위기 좀 탔다 하면 대선까지. 인생의 목적이 출마예요. 그냥 경선을 노리는 게 다른 예를 들어서 이른바 잠룡이라고 할 때 다른 잠룡에 비해서는 체급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체급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관저 앞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저 안으로도 들어갔어요. 권원균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직접 만났다. 뭐 공수처 불법 영장에 굴복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저항하면 유혈 사태가 걱정돼서 직접 나가겠다고 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하기도 했거든요. 4명 정도가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또 전달한 의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질 않고 현재 이렇게 20, 3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와 메시지는 정말 해석 불가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약간 보도가 두 갈래더라고요. 대통령이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전화해서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권영진 의원 얘기로는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뵙자고 갔다.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겠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 다음에 가자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양한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관저까지 가는 거는 윤 대통령이 어떤 극우의 아이콘처럼 지금 돼 있어서 내가 지키려고 끝까지 했어 라는 아무래도 관저까지 들어가면 좀 더 낫겠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개 중 어떤 분은 그냥 대통령이 이제 체포 들어가는데 그냥 보러 갔을 수도 있고 그래도 뭐 1호 당원이었으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도 만나서는 이제 그런 우려도 아마 본인은 100%는 아니고 꽤 했을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그 공수처로 가서 조사를 받으면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못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럼 잊혀지고 그냥 나는 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래도 나를 지지했던 의원들에게 당부 인사라도 하면서 내 후위를 지켜줘. 뭐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어쨌든 극우 지지층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좀 더 하면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나를 좀 지지해줘라는 무언의 메시지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스킨십 자체가 그런 메시지죠. 근데 보수파의 의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는요, 보수파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진영 자체를 완전히 풍비박산시켰어요. 그런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과연 자신들의 공천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보수파의 진영과 대한민국 미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청년의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래도 불법 영장 잘못하지 않았어, 억울해,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정말 한심한 분들의 이상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보수도 아니에요. 그럼. 기본 스타일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것과 제일 멀어요. 이미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과거의 행태도 보면 제일 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판, 야당에서 또 진보 세력에서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반동으로 튕겨나가서 보수를 부르짖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수가 원래 아니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아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11시 반쯤 비상의원총회 시작을 했는데 법적 대응 여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수처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국격이 무너졌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하는 것으로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는 말도 했고, 나경원 의원도 국격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인가 싶을 거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자꾸 국격을 논하네요. 국격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과 공권력의 행사를 자신이 가진 사병과 같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국격을 훼손한 거 아닌가요? 참 한심해가지고 한숨만 나요.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사건이지만 K-팝과 계엄령이 공존해 버렸잖아요. 저는 최소한 1년간은 해외 나가기도 좀 무서워요. 부끄러워서. 니네 나라 계엄령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격을 얘기합니까? 사실은 한 미치광이 바보가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대다수가 바로 이걸 수정하고 시정하고 다시 치유해 가야 되는데,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주류 세력들이 이걸 두둔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더 큰 문제고 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묻고 싶어요. 그건 가만히 있어요? 공수처나 그런 경찰 가만히 있어요? 체포영장 발부됐는데도 집행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국격이 올라가요? 너무 정말 이상한 햇소리에서 화가 나요. 지금 관저 다녀온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라서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이 관저 떠나기 전에 나라가 종북자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기인데 2년 반을 더해서 무엇하겠냐. 네? 최근 오르는 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집회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던데 나라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도 했고,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여기에 있어도 잘 나가지도 못한다라면서 이제 뭐 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는데 점점점. 네. 저분이 저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게 그냥 문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빼고 그냥 저 문장으로 보면은 대단히 나라를 걱정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임 선언문, 취임사 이런 것도 쭉 봐도 본인이 약속을 하고 얘기했던 메시지와 다른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들에 의하면은 정말 권력을 향호하고 누리고 그걸 즐기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데에 많은 것을 의존했던 그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2년 6개월 만에 끝나가지고 저는 상당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원래 대통령 비상계엄을 아마 마음 먹었을 때 그 사령관들에게, 군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구국의 결단이다.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이니 비상 대권이라도 뭐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그 뒤에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본인이 딱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그냥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쭉 보면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입에서 멋있는 말은 하고 현실이 닥쳤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결국은 뒤집어 엎었죠. 이번엔 뒤집어 엎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뭐 여기 있나 쓰나 거기 있으나 똑같아 이러니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하지만 한 열흘만 들어가 있어도 아마 답답해 미칠 겁니다. 일단 유튜브가 안 되죠. 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잠자리가 다릅니다. 화장실도 다릅니다. 아마 지금도 그 현실 인식 못할 것이다. 내 죄에 대한 벌은 달게 받으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온 얘기로는 공수처 조사 뒤에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1시부터 비상의원총회 다시 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사실 비상대기령 내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가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도 사법기관이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더라고요. 그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도 제대로 조사받고 수사받고 만약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구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뭘 갖고 체포를 해요? 박성태 실장님, 뭘 가지고 체포해요? 김건희 특검법이 되면 바로 될 거고요. 그러니까 조속히 체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를 뭐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경호처 누가 되든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조직 개편은 필요한 거지 경호처를 해체한다라는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는 집권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집권을 해야 될 민주당이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 구속당했잖아요.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제도와 법을 완성시켜서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자신들의 고집만으로 계속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도돌이표 하면은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협상 잘 하셔가지고 아무리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조항만큼 지켜야 된다. 그렇더라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항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리 법안을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는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제 뉴스타파에서 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메시지 같은 것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네. 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조사 이런 걸 받아야죠.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어차피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은 창원지검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이 일단 체포돼서 조사를 받잖아요. 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만행, 국정에 어떻게 개입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누설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해당 혐의를 잡고 수사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걸 뭐 지난해 초 1년 전에 들었는데 이미 서초동은 과거의 정권들은 예를 들어 대통령실 얘기가 여의도에서 나오는데 이번 정권은 검찰총장 출신은 서초동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초동 분들은 그런 얘기를 그때도 했었어요. 1년 전에도. 정권 끝나면 그때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죠. 정권 끝나면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듣고 있는 거죠. 여사의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들. 그래서 이미 정권이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3년 여름휴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노래방 기에 빌려다가 지인들 보라고 폭죽놀이까지 하고 이런 일정을 주관한 사람이 김성훈 차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박성태 실장님이 그 방송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었는데 그 네. 저기 혹시 추미애 의원한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추미애 의원한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뭐 얘기 쭉 들어보면 거의 같은 얘기인데 네. 뭐 저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실을 이전에 들었었고 너무 가십이어서 얘기 안 했었는데 김성훈 차장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했고 뭐 따지고 보면 범법 뭐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여사는 직권남용이 아니군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해군 함정을
불러서 그 위에서 술 파티를 했다. 유흥에 이용했다. 사적으로. 그렇죠. 본인 아. 개인적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먹고 거의 목격자에 따르면 상당히 많지. 노래방 기계도 설치하고 그리고 저도 사진을 봤었는데 네. 그 해군 함정 안 사진을 네. 못 봤어요. 근데 그 바깥에 폭죽놀이 그러니까 함정의 위에서 바닷가를 봤을 때 바닷가에서 폭죽이 터지는 모습을 경호처 직원들이 연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폭죽 뭐 사오라고 시켰다는 얘기도 예, 제보가 폭죽을 나오고 사와서 있죠. 그게 왜냐면 뭐 이렇게 우리 여의도 불꽃 축제 같은 그런 폭죽은 아니고 그냥 보통 부산에 가면 요트 여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래요? 대교 밑에서 폭죽 이렇게 맞아요. 해주고 그런 그 투어가 있거든요. 아. 부산을 가시지 왜 해군 함정을 그러게요. 돈 내고 그거 하시면 될 거를 해군 함정들하고 해군 함정 타서 그런 걸 하고 경호처 직원들은 폭죽 사와서 폭죽 터트리고 있고 자괴감을 느꼈겠죠. 근데 그걸 군 관계자들이 다 봤잖아요. 군인들도 자괴감을 느꼈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호화 요트 빌려가지고 그런 거 유흥을 즐길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그 군함에서 술 마시면서 뭐 노래방 노래도 부르고 폭죽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나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인들 불러가지고 나야 나 영부인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진짜 정말. 한심하고 창피하고 참 저런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경호처에도 뭐 제보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안마를 시켰는데 뭐 이렇게 VIP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건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경호처 창립 기념식이 뭐 생일 파티가 돼서 뭐 윤 삼행시 대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자괴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막지 않고 거부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자괴감들이 들어보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정권은 계속 바뀌는데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원래 경호처 공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정당 정파와 상관없이 대통령 신변 보호가 제일 목적인 분들인데 기존의 그런 기관과는 너무 다른 일을 시키니까. 근데 이 시키는 주도자가 김성훈 차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리한테 경호 제복 같은 것도 선물해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